네, 안녕하세요. 엉코치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이제 질문들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한 아이인데, 핸드폰을 언제 사줘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갈 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언제쯤 핸드폰을 사줘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1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한 50% 넘게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사주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사주자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 어차피 아이들이 미디어 세대고, 또 학교를 가서도 스마트폰 없이는 아이들이 이 또래 관계부터, 그리고 학교 생활도 잘 쉽사리 하기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사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줘야 된다고도 하지만 이제 마지못해 사주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메신저를 이제 선생님 보내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학습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 생활 관리를 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특히 엄마가 아이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을 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주자는 입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핸드폰을 절대로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사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지시는 건 뭐냐면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광고,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광고들 그리고 선별되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아직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져 들어가는 나쁜 것들이 스며져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절대 사주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팽팽하게 이제 의견이 이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두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가서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이 학습에 특히 어떻게 장애물 나타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죠. 먼저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 또 재수생 학생들까지 다 보게 되면서 그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이 핸드폰을 잘 관리를 잘하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이 핸드폰이 거의 게임기 같은 종류와 그것을 몰두하게 되고 몰입하기 때문에 그 손에 놓지 못하는 친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학을 진학하겠냐라고 의지를 다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이제 3G나 이제 2G로 바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 그 부모님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서 아이들은 또 숨통을 트인다는 명목 아래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현실은 이렇죠. 그래서 집집마다 사실은 이 핸드폰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또 이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좀 잘 모르고 아이에게 쉽게 핸드폰을 쥐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대안과 거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핸드폰을 언제 사줘야 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냐?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냐? 어떤 과자를 하나 주더라도 그 과자를 다음에 먹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안 된다고 하면서 떼를 쓰고 빨리 먹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후자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욕구로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되는 것 사이에서 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궁극적으로는 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해야 될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자기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아이라 한다면요. 그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 시점대에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에 한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생활 관리에서 부모님과 연락의 수단으로 한정시킬 것인지 명확한
이 제한된 시간 그리고 명확한 규칙에 의해서 사용될 것이 약속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이 잘 지켜졌을 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핸드폰 문제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갈등의 중심축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핸드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핸드폰을 언제 줄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두 번째는 만약에 중학생 자녀인데 핸드폰에 너무 많이 빠져서 특히 SNS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수업 끝나고도 혹은 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 카톡 하는 이거 여기에 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제 쓰고 있다 하면요. 사실 그 정도로 하루에 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SNS를 할 정도 엄연히 말해서 중독된 겁니다. 근데 그 시간만큼은 사실 중독된 거라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명확한 규칙이 사실 이미 제재를 가하고 규칙을 정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는 아이들은 이미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만 좀 더 해라 하면서 어떤 분은 심지어 핸드폰을 이제 벽에 던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이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알지 못한 선생님이 주셨던 잘못이 먼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실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명확히 다시 한번 훈육의 관점에서 약속을 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다시 기초를 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이미 그거는 이 부모님이 개입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춘기가 되면은 보통 부모님의 말과 행동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상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전문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시점들을 좀 잘 파악해 보시고 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좀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이제 염려를 이제 안 하셔도 좀 좋은 게 뭐냐면 게임을 많이 하고 이제 소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나이 40 먹을 때까지 중독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딴 얘기네 할 수 있죠.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점대에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범과 규칙 속에서 자기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이에서는 주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제3의 수단을 활용하셔서라도 아이들에게 어떤 필요한 기능들을 주면 되지 굳이 그걸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핸드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는 집안에서 규칙과 그리고 규칙에 따른 부모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지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말에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제대로 행동을 하는 아이인지 이걸 잘 명확히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한 해가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마음과 생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와 감정과 욕구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욕구와 감정이 어떻게 변화돼가고 변모해가고 있는지를 관찰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아이가 잠시 거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벗어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SNS와 보통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많이 노출됐고 하루에 두세 시간 하는 애들이 가장 원하는 욕구는 사실 뭐냐면요. 깊은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소통을 부모와 잘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 대다수가 친구와 또래와 또 다른 낯선 이들과 그 게임을 통해서 요즘은 저 게임을 하면서 이 헤드폰을 끼고 소통할 수도 있거든요. 친구들끼리도. 또 낯선 사람들과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소통의 매개체로서 이 게임이 요즘 너무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갖고 있는 게임의 특성을 잘 구분하셔서 내가 정말 지금 시점 때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신다면은 지금 핸드폰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 시기는 분명히 지나가고요. 그 시기가 지나갔을 때 결국 남는 건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아이가 그 욕구가 잘 성숙하게 좀 변모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이제 그런 요구들을 했을 때 정확하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정확히 알려주고요.
그리고 안 됐을 때 왜 안 됐는지 정확히 그 감정들.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정말 속이 좀 상하다. 좀 도와줄래? 결국은 진실한 소통이 결국 그 아이의 욕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은 핸드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미디어 때문에 이 갈등 관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고 쭉 궁금하신 사항들은 자료를 남겨주시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